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 정치권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신 분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성주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젊은 프로니까 빨리 그럽시다. 진행하시죠. 좋습니다. 네네네. 저도. 아니 그런데 예. 어떻게 여기 정치권에 원래 정치 관심 있으셨어요? 저는 정치가 싫었고 지금도 네. 싫어요. 네. 그런데 왜 다만 이렇게 제가 이제 글로벌에 막 뛰어다니면서 보니까 네. 저 글로벌에 저렇게 넓은 경제 영토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네. 너무 불행하고 네. 빨리 저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네. 그럼 내가 직접 뛰어다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정치권 우리 같이 확 뒤집어엎고 같이 하자. 근데 네. 뒤집어엎는다는 게 네. 정권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정된 기반 위에 네. 확고한 개혁으로 정말 우리가 더 멋지게 해보자 이 네. 이야기죠. 그 말씀은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이런 말씀도 같아요? 꼭 그렇게보다도 자 일단 우리 모든 뭐 경제도 있고 저희 같은 또 비즈니스잖아요. 네. 가장 지금 일선에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회하고 정치가 조금만 뒤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잘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새 후보 중에 안 후보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죠. 문재인 후보도 선택하실 수 맞습니다.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박근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네. 성향을 갖고 있고 제가 한 12년 전에 썼던 그 책 아름다운 왕도도 네, 네. 진보 팀의 교과서였대요. 네, 아름다운 왕따. 그렇죠. 네. 근데 저 사람 왜 저기 가 있지?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또 새누리당 가서 위원장 제가 이제 받고도 제가 한 이야기가 난 혁명하러 들어왔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젊은이와 여성들하고 나를 확 뒤집어 엎겠다. 네. 근데 그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지금 원체 글로벌에 많은 그 큰 외환위기 파고가 오고 네. 있고 또 제가 보기에 좀 국제정서 너무 이런 거가 심각하고 우리가 보는 바깥 세상과 바깥이 보는 한국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정된 기반 위에 우리가 개혁이지 그냥 뒤집어 엎는다는 게 그냥 수가 아니다. 네. 또 나아가서는 새 후보 중에서 제가 왜 정치를 싫어하나 가만히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말을 바꾸고 네. 자기도 지 마음대로 바꾸고 네. 근데 보니까 그나마 바꾸는 분께서 참 정직하시더라고요. 아, 그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예. 사실 뭐 이렇게 성별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여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죠. 좀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네. 다른데 제가 보니 우리 모두가 여성이 보니까 모성애를 타고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보다도 좀 가족을 네. 또 나보다도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사업할 때 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려고 노력하고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네. 그게 모성의 발로가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박후원님께서 여성이니까 참 잘하시겠구나 투명하게 그런 좀 네.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님하고 두 분이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저는 맞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조신하다랄까, 한 분은 너무나 모던하시고 활달하죠. 활달하시고, 예, 예. 그리고 뭐 한 분은 머리도 기시고 한 분은 머리도 짧고 맞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다르고 또 네. 옷 입는 스타일도 너무 맞습니다. 달라요. 예. 그런데 성격은 맞아요? 사실은 저는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뭐 외국 사람들하고도 제가 한 15개국 이상의 사람들하고 매일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 뭐로 통하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뭐 모든 게 다르죠. 근데 딱 하나 진정성은 정말 이게 유니버설 우주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박근혜 후보님하고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통하세요? 예, 저는 그걸 제가 확인 안 했으면 제가 절대 옆에 안 갔죠. 아 그런가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 불통불통 그러죠? 그래서 그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도 이 정치권 자체 굉장히 남성 중심의 세계고 네. 또 두 번째는 이분 주변에 제가 좀 이제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더 잘 보조해드리면 네. 충분히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 저하고는 그런가요, 너무 실제로? 소통이 잘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렇게 나보다도 훨씬 더 열린 사고와 또 따뜻하고 저보다 더 여성적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또 딱 이렇게 합리적 이야기를 딱 드리면 바로 시행하세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통 내지는 소통이 안 되는 이미지가 있는지. 근데 아무래도 또 남자분들은 괜히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 저는 직언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언을 하죠. 바로도 하다 그랬어요. 네, 왜 동물적으로 남자 수컷과 암컷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가요? 외곽에서는 뭐 문고리 권력에서 예. 주변에서 이렇게 싸고 있다고 막 이런 비난도 꼭 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요새는 네. 많이 오픈돼 계신데 네. 보니까 조직력이고 조직 안에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저건 참 우리가 잘 보조해드리면 또 앞으로 더 많은 여성과 젊은이 등용해서 하면 정말 멋진 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저는 이제 사실 딸이 하나 있고 네. 우리 회장님도 딸 저 하나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예. 사실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네. 것은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다음 여성 그 차세대 세대한테 큰 어떤 축복이죠. 모델이기도 맞습니다. 한데 예. 그런 분들한테 진짜 박근혜 후보님이 네. 단순히 여성이어서만이 아니고 여성 리더로서의 모범적이신 분인가요? 네. 저는 우선 요새 이제 여성 대통령론이 많이 네,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전에 사실 이분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가? 난 그게 중요합니다. 여성 이전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엄청난 글로벌의 이런 많은 위기 속에 한국이라는 이 기함을 그 잘 이렇게 해야 할 선장이 준비됐는가? 네. 그중에 저는 박 후보님만큼 국정 능력이나 외교 안보, 특히 무역, 통상 정말 충분히 그 검증이 된 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헌정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분이 어떤 롤 모델을 보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많은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보면 유리천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맨날 사장에 해먹는 다 거기 있고 여자는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죠. 또 육아 문제도 있고 등등.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외국에서 유리천장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은 콘크리트 천장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콘크리트 그래야지 천장이요. 뭐가 다 네, 맞아요. 끼리끼리 그냥 네. 빅보이스 클럽이라고 자기들끼리 맨날 술을 몰려보면서 먹고 룸사롱 학연 지원으로 먹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걸 깨는 방법은 그냥 최고 통치자가 여성이 앉으면 하루아침에 유리천장 그냥 콘크리트 천장은 다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여성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남녀 간에 지금 정치사회 구조적으로 너무나 불평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제도 점진적인 그렇고. 개혁을 맞습니다.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정말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오랫동안 그 유교주의 가부장 제도 속에 잡혀 있었고 네. 사실 중국보다 더 유교가 거기서 왔는데 우리나라가 또 골수죠. 그런데 내가 또 40년인가 우리가 일본에 또 그 하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네. 사무라이즘. 사실은 일본, 한국이 제일 여성 남성의 이 차별이 심한 곳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아프리카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런데 다만 이것을 깨는 방법은 사실 그동안 전 남성들 참 훌륭하게 해오셨어요. 네. 또 우리가 남북을 대치하다 보니까 더 군대나 또 남성주의가 안보 됐고 문제.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 모든 게 이제는 탑다운의 그런 권력의 통치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횡적인 리더십 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부라는 모습이 이제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봉사단체 그리고 정말 국민의 혈세를 아질하게 알뜰하게 써서 그 많은 큰 아웃풋을 내서 더 복지와 저소득층의 많은 젊은이들 뭐 100% 정말 우리가 그 정말 장학금줘서 온 세계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들 정말 우리가 육아 문제 확실히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여성 대통령이 되면 아마 그런 문제는 확고하게 아마 바뀌지 않을까. 혁명적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네. 저 국격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점은 네.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 조순영 의원께서는 네. 전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새누리당의 유일한 남자 국회의원은 박근혜 하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점에서는 칭찬으로 봐요. 네. 뭔가 하면 결국은 위기 관리에 사실 위기에 보면 여성들이 가장 강인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that's 전쟁 why. 때도 다 정말 그렇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건 그래서 여자들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여성이 좀 부드럽고 또 얌전하고 그렇지만 정말 위기가 딱 주면 남자들이 좀 부들부들 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패닉할 때 여성들은 정말 자기 희생적으로 헌시어 저기 몸을 던져서 그게 우리 손주 할머니부터 우리 어머님 때 다 한 거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오면서 조금 많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근데 네. 저는 여성들은 위기에 강하다. 그런 네.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뭐 옛날에 한나라당인데 네. 토가이는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천막 당서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그 모든 게 보면 이번 남자보다 더 강인한 여성. 네. 좋은 점이죠. 네. 저는 사실은요 이번에 왜 그 황상민 교수께서 생식기 발언하셨을 적에 저는 그래도 연세대학교가 뭐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 속하는 정말 학교 아닙니까? 수치스럽게 생각. 저도 동문인데요. 아이고. 그런 예. 얘기를 연세대학교 교수 정도이신 분이 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여성 인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치 저도 못하겠어요.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요번에 우선은 뭐 그 이전에 벌써 민주당 야권에서 네. 또 생물학적이 여성이고 또 네. 이야기 나왔잖아요. 정말 야 저기야 우리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여성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게 진보고 어떤 면에서는 네. 저쪽에서는 그거 나왔다고 네. 저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게 네. 저 수구고 네. 역사 역행적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지 모르지 어떤 유수의 대학 교수가 네. 할 말이 따로 있지. 네. 그러니까 한 여성인 대통령 후보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걸 또 공영 방송에서 해줬다는 게 저는 정말 경악을 저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우리나라의 남녀에 대한 정말, 인식이 그 정말 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사업할 때도 보면 좀 제가 막 좀 이렇게 더 강력한 리더십을 여자 거칠다. 아, 근데 남자가
그 이상으로 거칠게 해도 남자답다. 네. 이게 우리나라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여자가 조금 이렇게 좀 검소하면 구질구질하다. 그렇죠. 남자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털털하다. 맞아요. 그리고 조금 잘 입고 다니면 사치하다. 근데 네. 남자가 입고 다니면 이렇게 너무나 차별적인 항상 인식을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게 네, 바로 가부장제 제도의 전제거든요. 네, 네. 예. 근데 느낌에는 두 분이 잘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너무 사실 그게 저도 그게 속상해요. 저 느낌에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위원장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었고 네네. 정말 제가 외국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불과 6주 전인데 정말 이러다가 나라 미래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잠깐 자문해드리려고 만난 거예요. 네네. 저는 정말 정치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만나보니까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진정성에서. 그러니까 오픈돼 있고 정말 명석하시고 네. 너무나 수용하니까 수적 공정을 진짜 맞아. 그냥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장해지고 좋은 아이를 많이 잘 못 둔다. 정말 당신의 그 직원을 너무 네. 잘 고맙게 여긴다. 네. 제가 놀란 거예요. 그 오픈 마인드. 그래서 네. 그러다가 이제 만난 지 하루가 안 된 사이 저한테 위원장 오퍼하신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그럼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네. 선대위 위원장이 뭔지도 몰라. 선대위 위원장을 저는 선시대위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나를 정말 정말 깡무시꾼이군요. 정말 강무시켜.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제가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나라가 위기인데 또 우리 미래의 우리 세대, 우리 딸과 그 미래의 손들에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건가. 만약 내가 여기서 내 애만 잘 키우고 잘 나가는 글로벌 CEO로서 외국에 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내 조국이 지금 벼락으로 떨어지는 내가 그걸 좌시할 건가. 이건 정말 제 양심의 가책에서 한 명의 국가기관엔 지식인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저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갈등하다가 결국은 용달 내서 알겠어요. 제가 종군하는 마음으로 나라 전쟁이 나면 우리 종군해야죠. 나를 네, 구하기. 네, 그렇죠. 정말 종군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두 사람이 그렇군요. 굉장히 보완적으로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예. 다르시고. 그래서 제가 패션 했다고 왜 막 후보님 스타일 안 고치죠? 저 얼마 또 친구들 주변 사람한테 제가 많은 좀 좀 야단을 촌스럽게 입고 맞는지.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네. 보니까 좋은 예로 제가 어느 공영방송의 어떤 그 정식 부장님 이야기가 제가 좋은 아주 상징적 이야기인데 새 후보가 온 거예요. 근데 네. 두 남자분들은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드레서, 와이셔츠 몇 개, 넥타이 막 맞춰보더래요. 네. 근데 박 후보님 혼자 싹 들어오셔서 분투를 이렇게 바르시고 머리도 자기가 혼자 빗으시고 옷도 그냥 방송 때 그대로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이상하다. 이거 뒤바뀌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진정성이에요. 네. 저 어떤 사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 박근혜 후보가 들고 다니시는 핸드백이라든가 뭐 이런 옷 같은 것이 굉장히 오래됐고 맞습니다. 뭐 네. 굉장히 검소한 한국 브랜드라고. 정말 검소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러세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독일의 멜케 네. 우선 우리가 연예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 요새는 막 정치쇼, 이 희대의 정치쇼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연예인을 뽑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의 미래, 바로 나의 아이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때 가장 안전하게 정말 이 글로벌의 이 파고가 높은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을 잘 살려갈 건가요? 네. 그 문제가 생존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군요. 독일의 멜케 수상을 보면 정말 처음에 그분이 전개 나올 때 정말 바코보다 훨씬 못생겼고 촌스럽고. 훨씬 더 남성적이고 훨씬 똑똑하고. 더 투박하고 근데 그때 외향적으로. 저런 여자가 왜 나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독일을 자주 가니까 네. MCM 독일 네,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너무나 청렴하고 너무나 강건하고 지금 유럽이 버틴 이유가 독일 때문에 그렇죠. 버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파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도리어 저는 그분이 꾸미지 않는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람들의 신뢰가 네. 가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SNS 1위 방송이신데 그 SNS에서 20대, 30대가 네. 상당히 많은데 좋아요. 그쪽에서 네, 박근혜 네. 후보가 사실은 지지율이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잠깐 설득을 해주세요. 왜 찍어야 되는지. 저는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아. 뭐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여러분의 미래다. 미래. 왜냐하면 과연 여러분 혹시 뭐 우리가 배를 탔는데 선장 면허증이 없는 사람 배를 탑니까? 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대형 버스인데 운전면허증 안 사람 사람한테 보냅니까? 네.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결정이에요. 과연 앞으로 이 글로벌 엄청난 대의 이 파고가 오는데 정말 외교, 안보, 통상 이런 게 이제는 뭐 수시로 유기적으로 전사에 연결돼 있는데 네.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에게 네. 이 대한민국을 맡기면 결국은 지금은 또 막 파주게 하는 거죠. 야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탕 발리는데 바로 다음 때는 이게 독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유럽이에요. 아, 지금 그렇군요. 그리스하고 스페인 완전 경제 회복 불능 상태. 심지어 네. 어저께 네.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블라스 올랑드 사회 정권이
뭐 사회 자기의 정권 창출이나 모든 걸 장밋빛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다 지지율이 퍼주기. 지금 폭락하고 있죠. 폭락 정도가 아니라 네. 자기가 약속했던 공약을 다 취소했대. 왜냐하면 네. 불안 전체가 지금 경제 파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저께 나온 뉴스에 네, 네. 바로 그런 게 바로 내일 모레 코앞에 보이는데 네. 이런 일에 우리가 네. 속아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지금 이제 야측에 그 두 분이 단일화하고 있다. 뭐 네.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우선은 저는 제가 영국에서 저는 국제정치와 경제를 네. 공부했잖아요. 또 미국에서 좀 살고 또 전세를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네. 왜? 우선 하나는 유권자가 알 권리를 이렇게 박탈한 후보를 네. 대통령 자질이라고 우리가 계속 두는 자체가 왜 다들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후보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를 모르고 이거는 정말 우리 미국의 롬니 오바마의 그 대선을 보더라도 벌써 수개월 전에 후보자가 정해지고 그렇죠. 정책을 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각 한 사람이 다 귀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검증 충분한 설득과 검증할 기회를 주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다 뺐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25일 벌써. 6일에도 단일화가 안 되면 또 12월 9일까지 저는 또 넘어간다고요? 그거는 이제 우선은 유권자들이 벌써 여기부터 대통령 후보 상실, 그러니까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를 믿고 우리가 그 사람 한 표를 해서 바로 대한민국은 완전 벼랑에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야권에서 네. 그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지지율이 괜찮단 말을 두 분 다 그것에 네.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저는 요새는 뭐 야권에서 심지어는 뭐 자꾸 이런 지지율을 좀 약간 그거 한다는 이야기도 저는 잘 평가가 안 되네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네. 여기에 무언에 정말 말을 안 하는 다수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사실 완전 국민들의 의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내가 전에 소몰이라도 우리가 소 아니거든요. 네.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치 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과 정치 쇼, 진짜와 가짜의 대결인 것 같아요. 아,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정말 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후보님은 그 단점도 있으시죠? 네, 그러시죠. 뭐예요? 장점이 단점인데 이번에 네, 너무 제일 큰 장점은 강직하다 보니까 네. 그 정말 과대 포장할 줄 모르고 그게 결국은 너무 원칙주의자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에 그 내가 이렇게 우리 청바지 쇼 가셨는데 그날 빨간 운동화 청바지 후디 너무 파격도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요 바로 스카프가 그 스카프인데 어떤 네. 분이 제 뒤에서 이뻐요. 우리, 예 빨간 스카프를 매들 그날 좀 네. 추웠고 네. 비도 오고 했더니 딱 말씀 지금 벌써 너무 벌써 야하다시는 거예요. 너무 야하다. 들어와서 야하지 빨간 않았는데 스카프가 너무 야하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안 하시길래 결국 이 스카프 제목에 이렇게 아, 걸려있어요. 예쁜데 이게 뭐 그래서 야한 말이에요. 거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네. 겸손하고 튀지 않냐 하고 네. 진정성 있다. 참 저는 남들 욕할 때 저는 너무 그게 정말 아까 전에 아름답고 네. 그게 진실한 우리가 외국에는 이런 그 대통령이든 정부 일하는 시빌 서번트란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봉사자라는 거죠. 음. 저는 봉사자의 대장이 저는 그 검소하고 자기 과대 포장 그 자체도 굉장히 귀한 자질 그리고 정직하다는 건 더욱이 네. 그게 왜 제가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 꼬지를 정치 좋아하는 이유가 강직한 사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오히려 예. 굉장히 그 우리 선대 위원장님 쪽에서 봐도 축복이네요. 그런 사람을 정말 알게 그렇습니다. 됐다는 것 정말 자체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다행이에요. 예. 그 왜 비광성주라는 사진이 그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제가 뭐예요? 나중에 봤어요. 저는 기자님들이 막 비광 저는 와투를 안 치니까 비광이 뭔지도 네. 몰라서 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강성희 교수 발대면서 연대 네. 총장님실에 저는 뭐 선대위원장이 아니 그냥 개인 김성주 여동문의 네, 동문회. 대로 네. 제가 대표로 이제 대표보다 국민의 자격으로 제가 이제 가서 좀 항의를 했죠. 이건 여성 정말 대한민국 전체 여성에 비하고 네, 그걸 그리고 갖고 또 저기 이거부터 황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TV에 나오셔서 그 학교 교수들이 다 돈만 줘갖고 돈 많은 사람한테 약해서 그랬다고. 그 사람 돈을 좀 많이 냈다면서요? 그 사람 조금 약한 거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동문회에 많이 내셨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네. 저는 정직하게 번 돈의 10%를 꼭 저는 사회에 환원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저는 60, 70개 넘는 국내외 NGO를 돕고 있기 아, 때문에 그러시군요. 저는 거기에 일부일지도 몰라도 거기를 뭐 제가 잘 벌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네. 그분이야말로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돈 유수- 많은 사람한테 약하다고. 정말 근데 약할 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곧 여성 동문회에서 네. 항의 성명이 나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좋은 예가 몇 년 전에 혹시 아시는지 6년 전인가 하버드 대학 아시죠? 네. 세계적인 또 그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서머스
총장이었어요. 총장. 네. 그분 유명 경제학자죠. 그렇죠. 서머스 총장이 그냥 캐주얼리 그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여자들은 인문에 강하지만 자연과학이 약해. 그냥 무심코한 이야기가 온 여성에 드러나서 결국 총장이 사퇴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이 교수도 아니고 기억나시죠? 네. 지금은 아예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여자예요. 네, 그 맞습니다. 정도로 근데 이 일은 한 여성이 아니라 한 당의 후보와 대통령 후보의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 했는데 그걸 놔둔다는 건 우리나라 사학의 네. 지금 수준의 문제고. 비광성주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비광성 저는 재밌다고 봤어요. 아, 재밌다고 왜냐면 보셨어요? 제가 아주 듣기로는 비광이 제일 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 재밌다고 봤죠. 자, 그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요. 네. 그 대선 끝나면 뭐 하실 거냐고 다시 얘기해주세요. 저는 꼭 12월 19일 날 끝나면 제 사무실로 돌아갈 거고. 약속 지키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여성 총리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싫어요. 아, 싫으세요? 기업이 더 재밌어요. 아, 그래서 살해 협박 받은 적 있다고. 그냥 뭐 몇만 개 악플이 붙어서 우리 딸도 그거 보고는 질려가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아. 엄마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셨는데 왜 이런 욕을 우리나라가 호모 저는- 진영 논리에 근데 나눠져 저는 있는 거. 악플은 우리나라 글로벌 금메달감이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다른 저번에 네. 정말 제가 네. 정치를 딱 하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가 평소에 보면 많은 NGO를 통해서 돕고 있었지만 너무나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 약자가 많다는 걸 제가 뺏어내기 절차하시면서. 때문에 저는 정말 더 그분들 도울 걸 제가 재발견해서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 SNS에서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은 사칭을 해갖고 또 막 그 글쎄 허위글을 말이에요. 남긴다는 제가 거. 이야기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뭐예요? 또 이렇게 정치에 들어서 유명해지니까 네. 제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메시지에서 막 하고 뭐 답도 주고 막 네. 그런데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바로 해놔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국민적 스타가 된 거이기도 하거든요. 스타인지 요거보다 먹는 사람인지 몰라도 일단 나라의 미래만 구하면 돼. 근데 길 다니시면 막 사진 찍자로 사람 많죠.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요새 진짜 한 사실은. 명도 안 네. 빼놓고 네. 막 저기 유명해졌더라고요. 요즘 예. 하상민 교수님이랑 사이가 어떠시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저질적인 발언으로 돈 벌고 다니는 교수 저랑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아예 뭐 제가 상관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시군요. 그 K-무브 공약 내놓으셨어요. 네. 청년층 해외 진출을 가야 예.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회장님의 뭔가 하면 트레이드마크예요? 아니 어떤 게 아니라 제가 왜 정치를 했나 봐요. 결국 우리 딸 같은 우리 딸이 지금 23살이거든요. 네. 정말 지금 힘든 청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글로벌 또 너무 넓은 글로벌 영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국기 꽂고 다니는 데가 다 저 영토더라고요. 네. 제가 벌써 30개 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주나. 결국은 우리의 희망은 청년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후보님께 이것만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하나 공약을 넣어주십시오. 이게 K-무브예요. 뭔가 하면 요새 K-pop, K-wave, 싸이 그러듯이 그렇죠. 네. 정말 청년들에게 이제는 가슴을 펴라. 네. 그리고 이 조그만 작은 땅에서 복다복다 이름 투정하지 말고 소모전하지 네. 말고 빨리 영어, 중국어 아니면 뭐 인터넷 기술 뭐 다 하니까 해가지고 빨리 좋은 아이디어 일단 훈련도 받고 네. 원투원 멘토링도 받고 창업하는 것도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걸 하겠다는 철학자, 게 철학이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게 바로 공약이에요. 네. 그래서 공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179개 우리나라처럼 많은 한민족 네트워크 있는 민족이 없더라고요. 네. 유태인보다 더 그렇죠. 넓대요. 거기에 보면 각 지역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네. 정말 도움을 얻어서도 이 청년을 빨리 글로벌 내보내서 그게 바로 글로벌 영토의 확장이거든요. 네, 우리 박 후보님도 저기 뭐 글로벌한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전 잘 그거는 몰라서. 5개국 하시는 저보다 네. 더 글로벌 하시고 아, 그러세요? 두 번째 그동안 20년 동안 특사로서 유럽과 중국, 미국 안 다닌 데가 없으시고 네. 국정이나 외교는 저 훨씬 탁월하세요. 아, 그러세요? 다만 이걸 너무 안 나타내시는 게 저도 이상해요. 네, 왜 그러실까요? 아까 좀 아주 포장하기를 싫어하세요. 그냥 아. 다 알아서 하시겠지. 네. 근데 사실은 근데 그건 조금 정치인으로서는 알려야 되거든요. 좀 자질부족이에요. 그래서 자질 부족이라 할 수 없고 저는 그 주변에서 우리 같은 분들 더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 저도 이제 사실 제 자신도 자랑 안 하거든요. 우리 마케팅 때문에 그러시군요. 해내가 그렇거든요. 네. 예. 어떻게 하면 그 연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젊게 살 수 있는지. 글쎄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우리 딸이 맨날 엄마는 딸 같은 엄마고 자기가 엄마 같은 딸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딱 비결이 비결 뭐예요?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돈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하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사명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한 40년 떠날 거거든요. 네. 근데 사명을 가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에너지가 거기는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저 빔 같은
열정이 생겨 힘이 생겨서 어떤 방해물이나 좌절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게 저는 존귀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안으로 늙고 있어요. 네. 또 피가 연계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 뭐냐고 아까 사실은 사실은 저희 사무실 들어올 적에요. 네네. 연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꼭 좀 그래? 전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저 젊은 사실은 친구들. 이번에 연계 바른 때 상당히 제가 좀 곤욕을 쳐. 네. 사실은 본래는 제가 딱 당사에 들어가니까 너무 노털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반면에 또 생각보다 굉장히 2030 이쁜 애들이 사람이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좀 용기를 북돋아서 제가 2030 모여라 했더니 팀장들 자기 40대 초반인데 좀 제발 자기들 끼워달라는 거예요. 좋아. 요새 우리가 100세까지 사니까 나도 연계야. 나도 연계야. 영한 마인드를 가진 계보. 젊은 마인드 가진 계보 다 모여. 연계 모임.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끝나고 나서 막 이제 2030 같이 마지막 그룹 사진을 찍는데 여자들 다 붙는데 남자들 아무래도 좀 숙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 이거 빨리 사진들 빨리 와. 나 연계 좋아해. 빨리 와. 내가 끌어당겼는데 그게 연계 발음이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질문이 막 들어오니까 박후보에게 어떤 여성적 매력이 있어요? 성적 매력이 있고 메르켈 총리 힐러리에게는 어떤 여성적 매력이 있냐고 그래서 구분하실 수 저는 있어요? 사실 저는 박 후보는 앞에 말하지만 정말 여성스러우세요. 그분하고 머리 스타일도 여성적이지 남자가 훨씬 더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섬세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섬세. 네. 저는 좀 토니까 좀 제야말로 좀 더 남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섬세함과 그 자기를 챙기자고 아끼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한 그 자세는 앞으로 정부 운영에 정말 저는 투명과 효율 그리고 남은 그 재원을 정말 저소득층 많은 청년들 여성들 위해 써야 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힐러리와 메르켈하고 비교가 될까요? 와우, 멜케보다는 훨씬 더 여성적이시죠. 네. 근데 멜케는 참 진실하더라고요. 제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세계 경제 포럼 가면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리더가 유럽엔드 멜케고, 근데 힐러리도 멋있죠.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라서 국무총리까지, 그러니까 장관까지 되는 거 대단하시죠. 네. 이 질문이 너무 키가 몇이세요? 제가 원래는 176인데 네. 요새 좀 나이가 들어 175로 줄었는데 조금 더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굉장히 큰 키세요. 그렇습니다. 그죠? 요새 몸무게는 되게 몸무게. 날씬하세요. 몸무게가 저게 그 국가적 비밀인데 아, 이게 너무 요새 날씬하세요. 제가 최근에 사실 안 재봤는데 한 64에서 65 비결이 뭐예요? 비결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뛰어다니면 패션 감각이. 바빠서 말이 제가 네. 그렇게 어떻게 패션 감각이 뛰었는데 패션 감각 뛰어나. 사실 저희 딸이 저처럼 패션 감각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렇게 질문이 막 많이 SNS에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심플하게 입어요. 그래서 칼라 코디를 심플하게. 이거 벌써 10년 전에 입은 옷이거든. 안에 보면 아, 이거 새 옷 아니에요? 다 떨어져 보세요. 어머, 진짜 다 떨어졌네. 보이시죠? 이게 다 떨어졌구나. 저 정말 오래된 거 많이 저는 입어요. 예, 진짜 일어나 입으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편하게 입어요. 그 대신 가방만 많이 가방 가방 장사니까. 장사니까. 예. 네, 여성이 꼭 화장하고 다녀야 되냐. 그거 좀 중요해요. 저는 좀 나이 들면 화장 덜 하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게 바람까지 남과 여자의 차이예요. 제가 많이 화장하면 구질구질하다, 게을르다. 남자 네, 화장하면 욕하죠. 남성답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나이가 드니까 눈이 이렇게 좀 작아가지고도 눈 화장을 좀 짙게 하는 편인데 네. 저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거 다 싹 지우고 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기 나중에 질문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가시고 나서도. 그럼요. 이것은 걱정이네요. 예. 보좌관들이 대신 답변해야지 되는데 인기가 좋으셔서 그러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당선 확률을 몇 퍼센트로 보세요? 저는 뭐 100% 당선 확률 봅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금 굉장히 섭섭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결정적인 강점이 뭔가요? 우선은 도대체? 저는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 네. 후보이기 전에 저는 박 후보에 쳐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돕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참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좀 미리 단일화해서 미리 인물 검증하고 그렇죠. 그 정책이 네. 훨씬 좋았을 텐데 네. 어쩜 국민을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네. 검증 검토할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유권자의 인권을 벌써 박탈했거든요. 이거는 네. 저는 자질의 상실이라 네.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어떡하죠? 하나만 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한 여성 후보가 겁나 두 남자가 왜 이렇게 야만 당연히 하나 3자부도 해야죠. 네. 예.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했는데 기존 그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 그 기업 집단 법 제정 등 핵심 재벌 계약가 빠졌다. 문제 없냐? 저는 사실 이번에 어려운 경제민주화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김종인 수석님 참 훌륭하신 분 내놨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입법화 돼야 되고 대신 하나 가지 의혹이 뭔가 하면 왜 박 후보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저는 계획의 의지는 천명하시고 계속 한다고 봅니다. 네.
대만 지금 뭐 마치 이번에 그 블란세 올랑드 그 사회 정권도 네. 뭐 모든 장밋빛 다 해체하고 한다 해놓고는 지금 다 취소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네. 파탄이 되니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좀 네. 전체 경제가 지금 완전히 부도 상태에 네.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그런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박홍께서 지금 굉장히 정치 리스크를 치시고도 우리가 실현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지 절대 저는 이것을 안 비난하는 거 하겠다는 아니다. 것이 아니다. 네, 저는 네. 반드시 한다고 믿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존 순환 출자에 들어간 자금을 네. 도로 그 토해내라고 네. 하기보다는 네. 일자리 창출에 쓰시겠다. 뭐 이런 그리고 의도인 그러면서 것 같아요. 저는 더 나은 그 어떤 하나의 그 재벌 규제안으로 네. 나오실 거 저는 믿고 네. 있습니다. SNS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 아하. 참 큰일 났다. 시간이 답답하죠. 또 다음에 또 할까요? 그래요. 다음에라도 꼭 계속 예. 들어오고 있나 봐요. 예.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가 봐요. 이게 그래요. 젊은 사람들한테 워낙에 많이 돼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한번 전화해주세요. 예, 다음 꼭 네. 올게요. 또 오시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래서 찍어주십시오. 한 번만 하세요. 이 SNS 선거 규제 안 봤거든요. 그래요. 저는 저기 네. 정말 제가 왜 이 잘 나가는 글로벌 야생마, 글로벌 리더가 저 모든 리스크를 지고 대신 대통령도 아닌데 아직 되시도 않은 대통령 이 태풍의 한가운 제가 왜 뛰어들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예요. 왜냐면 내 딸의 미래, 여러분의 이 청년들의 미래가 벼랑 끝으로 가는 건 제가 좌시할 수 없거든.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안정된 구조하에 국정 경험이 있는 분이 일단 확고한 경제 정치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많은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동료돼서 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 지원 연습 하실 거죠? TV 후보 지원 글쎄 연습. 제가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연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꼭 예, 나와주세요. 그래요. 말씀이시니까. 예, 지금 그럴게요. 시간이 다 제한이 네. 돼갖고요. 네,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라도 그 우리 보좌관 예. 김민신가 예, 네, 좋죠. 비서분께서 홍비서. 답을 예, 좀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보내주셔야 되겠다. 그럼요, 꼭 왜냐면 하겠습니다. SNS는 답을 주셔야 지금 되거든요. 질문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시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네, 한 시간이 예. 후딱 지나갔어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